이태원발 코로나19 감염이 인천을 시작으로 교육계를 덮쳤습니다. 교직원 920여 명이 연휴 기간에 이태원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네, 교육부는 고3 학생들의 등교 일정을 바꾸진 않았지만 나머지 학년들의 학사 운영 방법은 조정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을 금창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가장 심각한 문제죠. 지금 학원 강사를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가 퍼지고 있는 인천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 인천의 학원 강사 A씨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예. A씨가 지난 연휴 기간에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뒤에 학원에서도 강의를 하고 그리고 또 개인 과외까지 진행하면서 제자들을 감염시킨 건데요. 예. 지금까지 중고생 9명을 포함해 동료 강사 또 학부모 등 모두 14명이 A씨와 엮여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로 인해 학생이 감염되고 또 감염된 학생으로 인해서 다른 과외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3차 감염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예. 일단 인천시는 어제 상황을 파악한 뒤에 바로 관내 학원 5,500여 곳에 운영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도 이들 학원 종사자들이 지난 연휴 기간에 이태원에 다녀왔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인천에 있는 학원과 교습소에서 일하는 인원은 모두 11,0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외국인은 390여 명입니다. 인천의 학원 강사 A씨는 처음 역학조사 당시에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그렇죠. 감염병 대응에 좀 혼란을 일으켰었는데요. 예. 인천시는 A씨를 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네, 굉장히 안타깝네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학원 강사 말고도 교사들까지도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교육당국이 확인한 결과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6일까지 이 원어민 강사를 포함해서 학교 교직원 921명이 이태원에 방문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클럽에 직접 방문한 교사가 41명이고 이태원 지역에 방문한 교사가 그 지역 일대에 방문한 교사가 880명입니다. 이 클럽에 방문했던 교사 가운데 40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요. 한 명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 지역 방문자 880명 가운데선 524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117명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검사를 받고 있지 않은 인원이 239명인데 네. 교육당국은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좀 받아달라 이렇게 독려했습니다. 또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서 접촉자도 11명이 나왔는데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관련 보도가 나가면서 이번 주 초에 교육부가 이제 고3 등교를 다음 주 수요일로 미루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일정이 바뀔 가능성이 생길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일단 현재 고3이 오는 20일부터 학교에 나가기로 돼 있는데요. 교육당국은 이 일정에 변함이 없다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도 그렇고 실제 등교가 필요하다 이런 여론도 많다며 현재로선 고3 등교 수업 연기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처럼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등교가 진행될 경우에 감염에 대한 우려도 사실 좀 클 수밖에 없는데요. 예. 교육당국은 이를 막기 위해서 한 교실에 학생이 많다면 좀 분반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또 고3에 이어서 다른 학년들까지 개학을 하면 학년별로 격주 또는 격일로 분산 수업을 하는 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는 1학년이 나왔다면 그 다음 주는 2학년이 나오고 이런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예. 또 학생을 반으로 두 개 반으로 나눠가지고 미러링 수업을 하는 것도 제안을 했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한 교실에선 교사가 직접 수업을 하고 다른 교실에선 이제 그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그런 방식을 말합니다. 예. 또 대입 계획에 관련해서는 바꾸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했는데요. 박백범 차관은 이 대학 입시와 관련된 건 지난 4월에 발표된 것에서 전혀 변함이 없다면서 한번 결정한 걸 바꾸지 않는 게 신뢰 차원에서 더 좋다고 말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대입을 앞둔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신뢰도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학교와 학원 등의 교육시설 방역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문제점들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짚어보고 있었잖아요. 보완책이나 방역 대책들이 어디까지 논의가 됐나요? 네, 그 유은혜 부총리가 안 그래도 오늘 조희영 서울시 교육감과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만나서 이 학원에 대한 방역 대책 최근에 좀 터져 나오니까요. 예. 이거를 좀 논의를 했는데요. 이 교육당국은 먼저 학교와 학원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이 이태원 방문 여부 조사 이것에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 교육부와 서울시 그리고 또 서울시 교육청이 합동으로 영어 유아학원이나 대형학원 등 이런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잘 지키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고요. 만약 지키지 않는다면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유 부총리는 학원의 철저한 방역을 요청하면서 필요하다면 원격 수업 방식을 운영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학교 현장에는 긴급 이동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 학교와 서울 소방재난본부 사이에 비상 연락 체계를 마련을 해서 의심 증상이 있는 학생이 만약에 학교에서 발생하면 먼저 임시 관찰소에 대기를 했다가 예. 소방 당국이 해당 학생을 직접 선별 진료소로 신속히 옮기는 방안, 이런 방안입니다. 아, 보건교사가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원래 같은 경우는 이 학부모가 반드시 학생을 좀 선별진료소에 데려가야 한다는 그런 부담이 있었는데 그런 걸 좀 줄이고 또 보건교사가 학내 방역 활동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또 학교 급식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교육부는 감염 위험이 가장 낮은 방법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오전 수업을 할 경우에는 급식을 제공하지 않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하고요. 급식을 해야 한다면 간편식이나 대체식을 우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는데요. 유 부총리는 하루빨리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뭐 이렇게까지 좀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보면 고3 학생이 이태원 클럽을 다녀왔는데 한 예술고에서 이 온라인 개학 기간에 학생들을 학교로 모아서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던 그런 고3 학생이 그 클럽에 다녀오고 나서 지난주에 이틀 동안 학교에 나와서 실기 수업을 들었는데요. 예. 자칫하면 좀 감염이 확산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서울시 교육청이 어제 서울 지역 예술계 특목고 6곳을 대상으로 대면 수업을 실시를 했는지 확인을 했고요. 또 문제가 불거진 고등학교하고 같은 재단 소속인 이 B중학교도 대면 수업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돼서 오늘 특별 장학을 실시했습니다. 교육당국은 원래 온라인 개학 기간 동안 학교에 나가서 수업을 듣는 것을 못하게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이 지침을 어긴 건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과거 서울시 교육청은 이 온라인 개학 기간에 등교를 중지하라는 공문을 내렸었는데요. 이를 위반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행히 클럽에 다녀왔던 고3 학생은 현재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입니다. 네, 뭐 학생이든 교사든 학교든 우리 모두가 좀 이 불씨가 완전히 잡힐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창 기자 잘 들었습니다.